네, 오늘 장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찾아봤던 종목도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인기 검색 탑10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상한 종목 무엇들이 있을지 이번 시간 이건희 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10가지 무언가 느낌이 테마주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바로 열어볼까요? 반도체와 정유, 바이오, 2차 전지, 해운, 정유, 해운. 생각보다 또 테마주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종목으로 열어보도록 하죠.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 어제 이어서 오늘도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뭐 기사를 봤어요. 7만 전자 올라왔으니까 오늘 치킨 사 먹자 뭐 그런 기사를 봤는데 오늘 장중에 어제는 이제 SK하이닉스가 13만 원을 돌파했다면은 오늘 삼성전자는 7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그 외 퓨릿과 KG스틸, 흥하해운, 중앙에너비스 상승, 반대로 유한양행은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1등을 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밖에 없는데 7만 전자를 오늘장 회복을 했어요. 네. 안 그래도 좀 시장이 좀 뒤숭숭 와중에도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IT주들을 사고 있고 맨날 발 빼던 외국인이 어제부터인가요? 삼성전자 좀 사는 네. 것 같던데 이 7만 전자 돌파할 수 있었던 저력 어느 근거가 있을까요? 일단 뭐 DDR5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HBM 시장 확대의 기대감도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뭐 HBM 좀 늦어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물건이 못 나가고 있는 이유는 이제 수율 개선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 AI 산업 자체는 지금 좋은데 네. 뭐 항상 요즘에 뉴스가 너무 많아서 전쟁 이슈가 또 나오니까 사실은 좀 묻혀 있지만 사실 AI가 너무 광풍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 광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그걸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서버를 확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고사양 D램도 같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외에 이제 메모리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복을 이끌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LG전자도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던 것도 보면 가전제품 판매도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미국의 소비 여력도 여전히 좀 좋고 미국의 소비가 좋은 바람에 사실 주가가 빠졌죠. 물가가 안 내려간다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뭐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같은 종목들도 올라온 걸 보면 사실은 이 미국의 소비 여력이 좋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경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좀 반증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나라들은 안 좋습니다 지금.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또 끌어올리는 배경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HBM에서는 뒤처져 있긴 한데 이 AI 수요가 HBM만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낸드라던가 D램 쪽에서도 회복이 좀 나타났잖아요 이번 실적을 통해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지 삼성전자 업앤다운 어떻게 해볼까요? 가능하죠.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네. 어차피 삼성전자가 실적을 좀 바닥 짚고 돌 때 오히려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보면 역사상 최고 실적이 또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좀 주가가 선반영하고 오히려 최고 실적이 나올 때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그런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메모리냐 비메모리냐 요거에 대한 대결을 붙였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건 뒤늦었지만 무언가 혁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HBM 쪽에서 나올까요 모멘텀이 아니면은 다시 반등하고 있는 D램 낸드 뭐 DDR5에서도 고부가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쪽에서의 소스가 나올까요? 일단은 제일 잘하는 걸 먼저 보시는 게 맞고요. DDR5 쪽으로 아마 드라이브를 걸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낸드 쪽은 사실 뭐 그닥게 아직 큰 시장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쪽은 이제 뭐 적자만 안 나면 되죠. 정확히 얘기하면 어느 정도 수량만 맞춰주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HBM 시장도 지금 안 나가고 있느냐? 저사양 HBM들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고사양 HBM, 이제 4세대 HBM으로 바로 갈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수율만 좀 잡아주면 지금 그래서 최근에 뭐 검사 장비 회사인 오로스 테크놀로지 장비를 또 21억인가 주고 또 샀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왜 샀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 수율 개선을 위해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쪽에 약간 좀 집중을 하게 되면 저는 뭐 삼성전자 분들이 워낙 열심히 일하시니까 수율 빨리 잡지 않겠나.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또 탁월한 게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 전쟁에서의 반전 계획보다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DDR5의 수율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HBM은 수율 계산이고 네. DDR5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고 나가겠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뭐 다 잘하는 회사인데 지금 삼성, SK 하이닉스의 기존의 엔비디아랑 거래를 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밀려 있는 상황인 거고 느즈마키 이제 어떻게 보면 HBM 사업부를 좀 철수하려다가 다시 막 살리는 그런 분위기여서 네. 급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 그 삼성전자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그 시장도 이제 뭐 SK 하이닉스랑 같이 이끌어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엔비디아 급락으로 인해서 네. 국내 시장에서 이스페타시스라든가 네. 관련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던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쪽은 뭔가 너네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버텼거든요. 네. 좀 다르게 봐야 될까요? 반도체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는 엔비디아에 직납을 하는 회사여서 이제 뭐 같이 어떻게 보면 동반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스페타시스도 사실 좀 과하게 빠진 거죠. 왜 그러냐면 뭐 사실 이게 저사양 메모리 엔비디아 제품들이 중국에 납품을 못하게 하는 건데 이스페타시스가 저사양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왜 그렇게까지? AI 가속기를 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휩쓸려서 좀 빠졌다, 우려감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전혀 끄떡 없었던 이유는 니네들 일이지 우리는 우리는 상관없다. 아니야. 예,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삼성의 메모리 테크데이 2023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자라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참 뭔가 이벤트가 열리고 학회가 열려도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테크데이 뭐 별거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날 뭐 중국에서 뭐 중국 반도체 업체가 어떻게 칠라노를 만들었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칩워 뭐 이거 저자가 와서 강연도 하고 한다는데 네. 뭐 중국 관련된 반도체 현황, 현재 상황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AI 산업의 발전 여부 이제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별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내일장도 업 의견 받았고요. 오늘 75,500원에서 오랜만에 70,000전자로 회복을 한 삼성전자였습니다. 이어서 3위에 있는 유한양행 볼게요. 오늘 17% 넘는 급락을 보였는데 이 블록버스터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했는지 오늘 급락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일단 뭐 뉴스가 나왔으니까 세론으로 본 분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 반대로 아니면 이번 초록에서 임상 결과가 예상보다 못 미쳤다. 그러면서 MPFS 이 네. 단어도 나오던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방점을 두느냐의 차이인데 네. 이제 보면 이게 병용이 그러니까 임상이 두 가지가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하나가 이제 좀 성적이 안 나온 거죠. 안 나온 게 뭐냐면 정확히는 안 나온 게 아니라 마리포사라고 해서 렉나자라는 이제 레이저 티닙으로 만든 약을 렉나자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해왔는데 렉나자랑 그 다음에 또 이제 티그리소랑 이제 화학 병용을 한 게 있는데 네.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티그리소 단독으로 봤을 때는 이 마리포사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리포사는 이제 우리나라 유한양행이 만든 그 물질과 그 다음에 원래 얀센에 있던 물질을 같이 이제 병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성적이 잘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뭐 30개월 이상을 기대했다. 근데 PFS 이게 되게 MPFS. 예, M은 그냥 그 달 months라는 뜻이고요. 아. 몇 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PFS인데 Progress Free Survival. 한마디로 아무 증상 없이 무진행, 그러니까 암이 진행이 안 되고 생존한 기간, 네. 재발 안 하고 생존한 기간 얘기하면 한마디로 암이 걸렸다가 이걸 치료를 했는데 재발을 안 하고 쭉 생존한 기간을 계산을 했더니 그 기간을 이제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 기간이 길수록 좋은 거겠네요. 길수록 좋죠. 근데 이제 뭐 시장에서는 한 30개월 이상을 원했던 것 같은데 26개월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 그 개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상대 약 대비해서 얼마나 좋으냐를 지금 보는 게 중요한데 타그리소라는 이제 약에 대비해서는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타그리소랑 그러니까 기존의 암 치료제죠. 이제 화학 항암제랑 이제 병용을 한 거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이제 비교군이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타그리소 하나, 네. 그다음에 타그리소랑 이제 화학
그 항암 치료제는 일반 지금 항암 치료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먹으면 머리 빠지고 뭐 구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그 치료제랑 같이 썼을 때 생존 기간보다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보다 적게 나왔다고 지금 이 생난리를 친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네네. 근데 사실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 화학 약품을 안 쓰고 싶어 하죠. 사실. 왜냐하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치료제는 면역 치료제 중심으로 갈 텐데 이걸 가지고 너무 지금 한쪽에서는 너무 이거는 좀 박하게 본 거다. 시장의 반응이 너무 MPFS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타그리소 대비해서 탁월한 효과를 나온 게 중요한 거고 앞으로 1차 치료제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다. 국내에서는 이미 1차 치료제가 됐고요, 렉나자는. 근데 미국에서 만약에 1차 치료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뭐 처음 있는 일이죠. 우리나라가 수출한 물질이 글로벌 약이 된다는 거는 처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의 판도는 완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타그리소와 경쟁하는 약이 하나 등장하면서 그 시장을 잠식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뭐 존슨앤존슨이 또 열심히 하겠지만 네. 그 부분이 이제 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사실 주식이라는 건 실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면 또 보는 눈은 또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23일 날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렉나자 이제 렉나자 단독으로 사용해서 또 이제 비교한 것도 있는데 그건 아직 발표를 안 했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23일 날 그 스페인에서 발표가 나오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시장은 반응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너무 그 MPFS에 너무 집중했다 이번 시장은. 그래서 좀 투자자들이 어떻게 임상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또 한 번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IR 측에서 그 유한영행 측에서 좀 속상해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속상합니다. 이거 네. 너무 좀 잘 모르시고 대응을 하신 것 같다. 단순히 그냥 이거보다 안 좋으니까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핵심은 타그리소보다 성능이 좋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렉나자가 그냥 무진행 생존 기간이 타그리소보다 훨씬 길어서 임상은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텐데 아직 이거에 대한 수치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병용요법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원래 이 무진행 생존 기간이 한 30개월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요거에 못 미치는 23개월인가요? 네. 24개월 그 사이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면서 실망했던 거죠. 절대 기간을 보시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바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이 약 자체가 신약이어서 한 실험이 그러니까 임상이 아니라 기존 경쟁약이 1차 치료제가 있는데 이거를 능가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드느냐 여부였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앞에 거랑 비교를 해서 조금만 좋으면 나은 거죠. 한 달, 두 달만 더 나와도 사실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도 아쉬웠다, 나도 서운했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유한양행의 추가 하락보다는 다시 좀 되돌릴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저는 겁니까? 되돌릴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애널리스트들은 그걸 초록을 똑같이 봤는데 목표가를 안 낮췄죠. 예, 똑같이. 근데 시장의 목표가가 낮아진 그렇죠. 거네요. 시장은 실망을 한 건데 30개월 나올 거야. 누가 얘기한 거죠? 그건 모르겠는데 어떤 또 애널이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숫자만 봤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한 임상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치료제가 되면 로열티가 계속 들어오겠죠, 더 많이.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새로운 판도가 열리는 건데 그걸 보면 유한양행을 지금 사야 되겠죠. 사야 된다 오히려. 근데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오늘 일단 급락이 나왔고 좀 불안하고 특히나 제약바이오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오늘 무언가 훼손됐다. 주가가 훼손됐다. 당분간은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던데요. 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이만한 하락에 하락 평가를 줄 만한 건 아니었다. 똑같이 생각해 보면 에코프로가 훼손됐을 때도 사람들은 사죠. 그거 똑같은 건데 사실은 뭐냐면 어떤 데이터를 뭘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아직까지 바이오가 2015년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이후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네. 그러면서 이게 라이센스 아웃을 해도 돈을 다 못 받을 수 있구나. 이게 중간에 없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끝까지 약으로 간 건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 바이오 역사상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인데 이걸 가지고 너무 지금 그 직전이다라고 봤을 때는 존슨앤존슨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골든볼님이 한미약품 좀 봐주세요라 그러는데 오늘 이 유한양의 오스코텍 때문에 한미약품도 떨어졌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지아 이노베이션이라던가 뭐 퓨처캠이라던가 다른 제약바이오도 같이 몰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봐달라는 것 같은데. 오늘 다른 종목들 빠진 거는 뭐 악재가 아니라 유한양인가 오스코텍이 하락하면서 동반해서 그냥 심리적으로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개별 기업의 악재가 아니면 네. 사실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져서 빠진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분위기는 언제든지 반전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랐다라고 저희 PD님이 안에서 이야기하시는데 맞아요, 그래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소뚜껑 보고도 놀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오늘 유독 많은 종목들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본업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 특히나 한미약품이라던가 다른 제약바이오는 더더욱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7에 있는 흥하해운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 해운주가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른다면 피해주로 꼽힐 수 있는데 갑자기 오늘 그 대체양만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랐어요. 대체양만 찾으면 흥하해운이 정말 이렇게까지 오를 만한 이야기입니까? 정부에서 이제 모든 해운 회사들을 불러서 상장, 비상장 다 합쳐가지고 이제 한 10개 회사를 불러서 앞으로 대체양만 그다음에 물동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초비상 상태로 대기하고 있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라는 건데 섬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하던 거 이외에 추가 수요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로 주가는 과민 반응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안 좋습니다. 지금 해운주들은 그닥 지금 뭐 운임도 많이 못 올라오고 있고 중국 경기도 안 살아나고 있고. 근데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오늘 이제 한번 정부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지금 올랐는데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오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해운업이 좀 좋아지는 과정은 아닌 것 같고요. 피해주는 맞는데 이게 자꾸 이제 오히려 이제 이게 수혜주로 변모를 했죠 오늘. 그래서 저도 오늘 낮에 이게 갑자기 올라서 엄청나게 찾아봤습니다. 왜 올라갈까?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그 내용밖에 없는데 그 내용 하나로 이제 리튬 가격 일주일 만에 4% 올랐다고 상한가 한 거랑 좀 비슷한 현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일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일장은 다운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항만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체 항만을 찾자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준비해 놓자라는 거였는데 시장에서는 항만이 2개? 그러니까 2가지의 통로가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좀 기대를 했던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수혜가 있겠느냐. 더불어서 지금 해운주 업황 사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반짝 이슈일 것이다. 네. 다운 드렸습니다. 그러면 흥하해운뿐 아니라 오늘 뭐 페노션, H&M 다른 해운주 다 똑같죠. 예. 다운. H&M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뭐 할인이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인수전 관련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좀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좀 가볍기 때문에 원래 시총도 좀 적고 이런 종목들이 좀 라이트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흥하해운 마지막까지 상한가 유지할 줄 몰랐는데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 볼게요. 중앙에너비스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전쟁 때문에 오르긴 했는데 흥하해운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왜냐? 보셨죠? 이번에 그 병원으로까지 로켓이 떨어지면서 500명이 넘게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 지금 아랍권의 정세가 이스라엘 그거 가만 못 둬. 예. 이스라엘 너네가 잘못했어. 우리 여기에 참전할 만한 건덕지가 생긴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중동전쟁으로 번질 만한 가능성이 오늘 좀 포착이 됐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국내 시장에서는 유가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 유가 시장 반응을 보시는 게 맞고요. 예. T예요 혹시? 저요? MBTI. 예, T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 설명하려면 사실은 저한테 한 4시간 이상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갔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요르단도 안 만난다 그러고 팔레스타인 의장도 못 만나게 했는데 병원을 폭격한 건 이스라엘이 바이든 대통령을 다른 국가들과 못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500에서 800명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국제사회 지탄을 받겠죠. 네, 당연하죠. 예, 당연히 받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 아랍 국가들을 못 만나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단이었고 이스라엘만 만나겠죠. 그러면 좀 전에 오다 보니까 요르단 국왕도 안 만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간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위험하니까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간 겁니다. 네. 전화 한 통 하면 되고 국무장관 보냈으면 되는데 국무장관이 갔다 왔는데 말 안 들으니까 쪼로로 일렀죠. 그러니까 아 내가 가야지 이렇게 간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중요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같이 흥구석유나 이런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도 올라오는 거는 그냥 유가 올라간다 그러고 또 좀 석유 제품 부족 조금 재고 줄었다고 하니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 에너비스도 똑같이 다운인가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셔야죠. 이제 내일 또 바이든이 가서 설득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것마저도 안 된다. 말을 안 들으면 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템포 죽이면 예, 그러면 또 유가는 또 안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아직은 좀 결론이 좀 나긴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전쟁이 벌어지기 이전과 현재 정말 그 유가가 반응하는 정도를 보면 예. 한 5, 6% 오른 게 다예요? 아니면 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아직 국제 유가는 눈치 보고 있지 그거에 따라 막 움직이진 않으니까 국제 유가가 갑자기 뭐 WTI가 100불 넘어가고 뭐 110불 되고 이렇게 반응을 안 하고 있죠 지금. 네. 그 얘기는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통행이 되고 있고 이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아직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이건희 부장님 100% MBTI T일 것 같아요. 아 예. 강한 팀입니다. 예. 네,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에너비스 다운이에요. 그럼 10개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 한번 보시죠. 흥구석유와 흥하해운, 중앙에너비스, 대한해운 앞서 말한 그 해운과 그리고 유가 테마주들 다운이었고요. 오늘 그 새내기 주인 퓨리도 다운을 네.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새내기 주니까 네. 오늘 올라가다가 좀 40몇 프로 올라왔어도 사실은 성적은 안 좋은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 뭐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수급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수상한 오늘의 베스트 종목 무엇입니까? 오늘 가장 관심이 많았던 유한양이겠죠, 그렇죠? 아, 맞아요. 유한영행을 가장 베스트 종목으로 선택을 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T니까 그들이 준 그 초록 임상 데이터만 보고 판단할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쪽을 보시면 그 숫자에 너무 예민하신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는 예전에 단독으로 임상을 할 때는 그런 숫자가 뭐 MPBS가 몇 개월이 나오고 몇 개월이 나오고 원래 예상치가 있는데 그걸 못 나오면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병용요법이었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기존의 경쟁력 대비였습니다. 네. 근데 그거 대비 잘 나왔다면 타그리소 대비.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뭐 그게 이제 화학 항암제 병용보다는 안 나왔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화학 병용을 쓰는 거를 미국에서 1차 치료제로 인정을 했지만 의사들은 실질적으로 그걸 잘 안 쓰려고 한다는 거죠. 타그리소랑 항암 병용을. 네. 네. 그걸 잘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만약에 이게 마리포사가 이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이걸 쓰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환자의 삶의 질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고 만약에 이게 약이 진짜로 미국에서 1차 치료제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주가는 못 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업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타그리소 화학항암 병용 MTS가 29.4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병용 그 MTS보다 기간이 길어서 그렇죠. 뭐야 그러면은 이거 실패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왜냐? 의사들은 화학항암 병용요법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타그리소 대비해서 단독으로 썼을 때 렉나자가 갖고 있는 이 마리포사가 갖고 있는 게 더 높기 때문에 3개월 더 살자고 그 머리 다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싫어하겠죠 사람들이 그죠?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이 유한양행 다시는 이가 좀 안 올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목표 주가라든가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지금 뭐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은 한 15만 원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손절 가격은 사실 의미는 없긴 하지만 뭐 5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뭐 내일 한 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시청자분이 잘 쓰셨던데. 네. 거의 제자리에 왔죠 지금 보면. 예, 올라간 게 없습니다. 거의 올라가기 직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거래 터지면서 빠졌기 때문에 내일 아마 시가는 빠져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또 이제 밤 사이에 또 엄청난 공방이 있을 겁니다. 토론이 될 거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투자자가 판단할 게 아니라 사실 업종에 있는 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판단을 듣고 주가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이 중요하다. 목표 주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5만 원 초반대 혹은 뭐 5만 6천 원? 5만 2천 원도 제가 적은 것 같은데. 5만 2천 원으로 예. 소정해 볼까요? 지금 얼마로 나오는지 5만 6천 원으로 5만 6천 나오는데. 원, 예. 네. 그게 이제 아마 기술적으로 그 정도까지 가면 조금 좀 애매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가장 수상한 종목은 유한양행이었고요. 이건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